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4월 25일 트위터 인수를 확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정지되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밝히며 미국 내에서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머스크의 이런 입장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 내면을 손예진 기자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9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머스크는 수년 동안 트위터의 검열과 규제를 비판해왔습니다. 트위터는 일간 사용자가 2억 2,900만 명 수준으로 전 세계 정치인과 유명인이 애용해 여론 주도력에선 압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으며 표현의 자유를 트위터 인수 동기로 내세웠는데요. 자칭 표현의 자유 절대론자인 머스크는 트위터의 검열 정책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테드 컨퍼런스에서 머스크는 트위터가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믿고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창업 초기 임원들은 전 세계 누구나 트위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검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며 소셜미디어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혐오와 폭력선동,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 요구가 높아졌고 트위터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경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하다 트위터는 트윗 삭제, 계정 정지 등 검열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애매한 영역이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트윗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놔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트윗 삭제를 지향하고 계정 영구 정지에 대해선 신중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각종 혐오와 폭력선동, 거짓 정보 등이 범람하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는 트위터가 민주주의를 해치는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대항 접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반인 표현의 자유, 본인의 생각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욕설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0일 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큰 화제였습니다. 바이든 방한이라는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면 바이든 방한 관련주라는 연관 검색어가 표시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떠한 영향이 뒤따를 수 있을지 이솔 기자가 직접 분석 취재해 보았습니다. 바이든의 행보 중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공장을 찾은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 생산 기술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설계 산업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해외 지역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밖에도 미국 내에서의 초미세 공정 산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어 생산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미만의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대만의 TMSC와 한국의 삼성이 유일합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초미세 공정을 거친 반도체가 꼭 필요하죠.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해외 공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니 미국은 한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경제안보 협약을 결성하면 정치 군사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 미국을 주축으로 한 동맹에 참가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한한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1%,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41.1%라는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거대한 시장을 잃는 상황이고 반대로 미국을 등지면 안보와 함께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세호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때입니다. 최근 주린이, 헬리니와 같은 신조어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이렇게 실력이 낮고 미숙한 특정 분야의 입문자를 어린이에 빗댄 표현이 아동 비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병존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린이, 헬린이 등 최근 인터넷상에서 부쩍 자주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린이로 끝나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거나 익숙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헬린이도 마찬가지로 헬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투른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특정 단어에 어린이의 린이를 붙여 합성한 단어들은 어떤 분야에 이제 막 입문하기 시작한 초보자를 뜻하는 일종의 신조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이날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어린이에서 파생된 린이라는 표현을 여러 단어와 조합해 쓰는 것은 아동이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아동을 무시하는 맥락을 내포한 해당 표현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표현은 아동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심어주고 아동 스스로도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환경 속에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인권위의 과잉 해석은 아닌지 귀엽고 친근한 표현에 이렇게까지 큰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 건지 의아해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키즈존을 형성하는 등 공간을 제한하여 어린이를 밀어내면 어린이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굿네이버스 고한석 아동관리 옹호팀장은 어린이는 잘 못하는 존재구나 아니면 놀림을 당해도 되는 존재구나 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이것이 젠더나 세대 등 또 다른 차별이나 혐오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주린이, 헬린이와 같은 단어의 사용이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미숙한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한다는 맥락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하는 언어폭력의 소지는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OTT 서비스, 특히 넷플릭스가 큰 인기를 끌어모으며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넷플릭스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11년 만에 가입자 수 감소를 겪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감소의 이유와 외부 요인에 대해 심층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 5월 19일 넷플릭스는 2022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는 작년 1분기에 비해 20만 명 감소했습니다. 추가로 2분기에는 200만 명의 추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넷플릭스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 외거래에서 25% 이상 하락하며 258.9달러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넷플릭스의 고전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등의 쟁쟁한 경쟁사들이 넷플릭스의 고전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OTT 시장은 여러 경쟁자의 등장으로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대외 상황이 넷플릭스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 표시로 넷플릭스는 러시아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70만 명의 유료 회원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마지막 이유로 구독료 인상과 이용자 간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 검토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독료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가 떠나가게 되고 1억 명 규모의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직격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넷플릭스의 고전에 OTT 업계의 내부는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 업계 넷플릭스가 흔들리는 사이 후발주자인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등이 맹추격 중이기 때문인데요.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고전이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타버린 산을 위해 산을 타는 강아지, 일명 산타독 캠페인이 화제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불 피해 지역을 반려견들이 복구합니다. 반려견들은 씨앗 주머니를 착용하고 산불로 황폐화된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씨앗을 뿌리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산림보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유기동물보호협회 이하 아하가 주관하는 이 산타독 캠페인은 지난 4월 30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산불 피해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40팀만 모집했는데 이틀 만에 120팀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서둘러 신청 마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변에서 견주와 함께 달리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보더콜리 견종의 반려견과 함께 산타독 캠페인에 참가한 A씨는 보더콜리 견종은 대형견이라 평소에 집 근처에서 놀만한 공간을 찾기 힘들었다며 산타독을 통해서 반려견과 함께 재미있게 놀면서 환경보건에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아하 엄여울 사무국장은 아하는 앞으로 강릉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를 본 지역 곳곳에서 산타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하의 산타독 프로젝트는 이달 18일 경북 안동 산불 지역에서도 개최되며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